네, 우리 오늘 주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 우주 관광이라는 얘기 아마 신문에서 조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과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립자가 각각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랑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죠. 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경험을 하고 왔는데요. 이게 첫 민간인 우주 관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잘 아시는 테슬라 CEO가 설립한 스페이스 X도 이번 9월에 민간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서 4일간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 비행에 도전한다고 해요. 이런 와중에 세계적인 투자은행 UBS가 2030년, 그러니까 10년 안에 우리 우주 관광 시장이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4조 6천억 원 정도로 커질 것이다. 그리고 우주 산업 자체는 이 관광까지 포함해서요, 전체 산업 자체가 2030년까지 1037조 원까지 커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직접 지금 우주를 갈 것 같진 않지만 투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어떤 투자가 있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과장님, 그 UBS라는 곳이 하는 이 전망의 근거가 뭐예요? 일단 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가 블루 오리진의 우주비행 티켓 매출이 벌써 1억 달러, 약 1152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돈들 많아요, 그쵸? 그렇죠. 나만 없어. 그러니까 가격이 대략 2억 원대인 이 버진 갤럭틱의 우주관광 티켓을 구매한 사람도 이미 600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매출, 현재까지 달성한 매출을 봤을 때 UBS의 근거는 결국 우주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 투자은행 코인에 따르면 재산이 500만 달러, 그러니까 57억 6천만 원 정도 이상인 사람 5명 중에 2명이 이 버진 갤럭틱의 우주관광 티켓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구에는 한 200만 명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의 40%가 나는 티켓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뭔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급증할 수는 없더라도 꾸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또 우주 관광이 하나의 우주 산업이 커지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우주 관광이 이 전체 우주 산업에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일 수는 있지만,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관광 쪽으로 끌기 시작해서 매출이 증가하면 우주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UBS의 입장은 우주 테마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라, 이런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 투자 쪽은 사람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테마 이런 거, 메타버스 이런 거 뉴스 요즘 막 나오면 뜨잖아요.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 당장 우주여행 가면 좋겠지만, 일단 우주여행을 가기 전에 우주 관련 기업들에 이제 뭐 투자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의 이제 선택지 같은데, 지금 당장 투자를 하고 싶다면 선택지는 아직은 버진 갤럭틱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스페이스 X나 아시겠지만 블루 오리진, 뭐 엑시옴 스페이스, 스페이스 어드벤처스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외 주식을 혹시 살 수 있으면 사셔도 좋겠지만 거의 어렵지 않을까 싶고, UBS는 이 버진 갤럭틱에 이어서 다른 우주 관광 기업들도 앞으로 상장된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일단 뭐 상장이 되어봐야 아는 것 같고요. 일단 또 UBS는 이 우주 관광 기업은 아니지만 우주 테마로 묶일 수 있는, 우리나라도 이 테마주 참 좋아하는데 UBS도 좋아하나 봐요. 우주 테마로 묶일 수 있는 상장사에 먼저 접근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항공기 제조업체죠. 보잉과 에어버스, 그리고 방산 업체로 매우 유명한 로키드 마틴 등을 이 우주 테마주로 묶었습니다. 실제로 이 로키드 마틴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은 좀 예상치를 하회를 하긴 했는데, 이 우주 관련 매출 부문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원래 로키드 마틴이 옛날부터 음속 비행기로 유명했었거든요. 거의 처음 개발을 했고 전투기로 유명했었는데, 요새는 약간 조금 뜸한 것 같은데 갈아타고 있나요, 우주로? 뭐 여튼 우주 항공 테마 ETF도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가 출시했던 이 우주 탐사엔 혁신 ETF,
ARKX, 그리고 블랙록의 우주항공 국방 ETF,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S&P 우주항공 N 뭔가요? 이게 국방 ETF. 저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큐어 스페이스 ETF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뭐 우주 관련 산업이다 해서 무조건 꽃길만 걷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유망하기만 하겠느냐? 사실 그럴 수는 없죠.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주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 관광이 초음속 장거리 비행을 대체하지 않는 한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100km 상공까지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서 비행이 어렵기도 하고, 또 현재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의 우주 비행은 단 몇 분간의 준궤도 비행을 제공할 뿐입니다. 어젠가 기사가 나왔는데 그 아까 제프 베조스 창립자하고 이분 누구시죠?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그 나사에서 이렇게 우주인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주 관광이라고 보기는 살짝 좀 애매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더 발전이 없다, 그러면 내가 굳이 2억 원이나 되는 그 이상 되는 비싼 돈을 주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은 내가 우주 갔다 왔는데 내년 여름에도 가야겠어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만약에 그래 평생에 한 번쯤 경험했으면 됐다, 이제 더 이상 안 가도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사업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다시 관광하는 수요라든가 뭐 매출이라든가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별로 좋지는 않다는 판단이 들겠죠.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예 우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주하고 그 경계 사이에서 살짝 이렇게 돌다가 그 우주를 잠깐 보고 내려오는 뭐 이런 수준이라. 사실 무중력 체험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맞아요. 지구에서도 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지금 여기 과학기술원 가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약간 뭔가 사람들이 와 진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진짜 들끓도록 만들려면 요만큼으로는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수요를 창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 좀 무서운데, 사고 리스크가 큰 편이에요, 당연히. 1986년에 미국이 우주 왕복선에 민간인을 태워서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보내다가 폭발 사고를 겪으면서 이런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된 적이 있다고 해요. 이후에 이제 다시 민간인이 우주 정거장으로 갈 때까지 15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뭐 어떤 차 사고 이거를 뛰어넘는 정도의 어떤 리스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주 관광이 그 자체로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어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력을 입증하는 발판이나 검증대로 인식이 된다고 하면 이런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우리 힙톡은 고품격 경제수다니까 우리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우주 관광이 왠지 친환경 트렌드랑 관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사실 그렇게 친환경 트렌드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의외인데요? 이에요. 뭐지? 선입견이었나봐. 그러니까 우주하면 친환경일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기업들 사이에서 핫한 이슈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거잖아요. 이런 ESG 경영.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기업을 평가할 때 이 ESG 경영이 잘 지켜지고 있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면서 투자할 때 따져봐야 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 우주 관광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버진 갤럭틱의 경우 1km를 날아갈 때마다 대서양을 횡단할 때보다 60배 이상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고 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폭발력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어쩌면 맞아요.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비행도 세계 평균 시민 287명이 1년 동안 내는 탄소 발자국의 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287명의 탄소를 뭘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출해내는 탄소 양과 1년 동안 배출해내는 탄소 양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장거리 비행이 장거리 비행이라고 하면 우주랜다. 지구의 반바퀴 정도면 장거리 비행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비행이 1톤에서 3톤 정도의 탄소를 배출할 때 우주 여행 로켓은 200톤에서 300톤의 탄소를 배출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거 유럽에서 싫어하겠다.
미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현재 2만 7천여 개의 쓸모없는 물체들, 우주 쓰레기가 우주 공간을 떠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주 관광이 활발해지면 아무래도 우주 쓰레기는 더 많아질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장 문제 제기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우주 관광을 비롯한 우주 산업 자체가 친환경 산업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이게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까지 높다고 하면, 크다고 하면 이 우주 여행에 대한 어떤 신박함과 호기심을 다 떠나서 각국에서 반대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한 번 띄우는데 이게 몇백 배가 나오는 이런 관광을 보낸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모든 나라들이 우주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나요? 그쵸, 있죠. 근데 뭐 어떤 기술 발달을 하다 보면 어쨌든 필연적으로 약간 그 반대편에서 오는 뭐 리스크나 이런 거를 뭐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막 탄소 때문에 막 반대를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각자 생각 한 번씩 정리해 주실까요?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한 번 가는데 2억 원이잖아요. 우주 관광 비용이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와야 제가 가볼까 고민할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올라가서도 고작 몇 분이니까 진짜 제가 많이 양보를 해서 그래도 1,000만 원 단위로까지는 내려와야 그러면 내가 일생에 한 번뿐일 텐데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그래도 좀 많지 않을까요? 우주 비행의 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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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거를 생각을 하면 우주 산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구가 굉장히 포화 상태가 됐다고 하니까 또 우주로 뻗어나가는 거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저는 사실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주라기 공원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만약에 공룡이 복원된다면, 근데 과학자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절대 복원할 수 없다고. 여튼 공룡이 복원되면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진짜요? 네. 전 재산 네. 털어서요? 공룡을 보겠다. 물론 제 그래요? 개인 재산, 가족의 재산은 아니고 제 개인 재산. 근데 만약에 좀 돈이 조금 많다면 저는 뭐 1분 정도라도 좋으니까 우주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전 있습니다. 네. 저도 약간 똘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을 넘는 무언가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본다면 저 같은 똘끼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우주 산업은 더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 아까 잠깐 제가 농담조로 얘기를 했지만 뭐 여름휴가, 뭐 인기 신혼여행지 이런 걸로 해서 우주 여행이 꼽힐 때까지는 아주 한참 멀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뭐 일부 돈이 많으신 분들이 그들 사이 안에서 그들 사이에서 뭔가 갈만한 여행지로 꼽힐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주식시장은 사실 사람들의 기대랑 전망을 먹고 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상장된 우주 기업이 많지는 않다고 하니까 그 기업들을 찾아서 직접 투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ETF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기 제조사 보잉 같은, 그리고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같은 이런 회사가 제 눈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내가 우주에 좀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재밌는 얘기 나눠봤고, 각자 이제 상상과 음모론을 펼쳐가면서 재밌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주에 우리 힙톡이 좀 많이 나온다면서요, 과장님? 저희가요. 과장님이 빠직하고 아니, 서학개미 분들이 그래도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대형 기술주이기도 그쵸? 하고, 또 이번 주가 IT 공룡들이 실적을 쏟아내는 주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즐거운 투자 생활을 위해서 좀 자주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실적이 현지 시간 27일에 발표될 텐데, 그래서 그거 나오자마자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애플, 테슬라, 아마존. 테슬라, 애플, 그리고 테슬라. 주말에는 아마존까지 이렇게
네. 그래서 요것만 봐도 얘네들 IT 기업들 실적이 이랬구나 한눈에 볼 수 있을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은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경제 전파사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전파사 소식지의 힙톡에서 31번째 수다 이러다 우주여행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콘텐츠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에서 경제 전파사 검색해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할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